네, 생태계와 환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태계. 일정한 공간에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유기적인 체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군은 군대, 뭐 이런 거죠. 그쵸?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입니다. 한 종의 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종. 군집. 종이 여러 개입니다. 계속 여러 종의 생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태계의 위계적인 구조되었는데 생태계는 개체, 개체군, 군집 순서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생물 요소로는 환경이죠.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의 자연환경 터전을 제공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요. 생물 요소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분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을 생산자, 소비자는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거,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 영양분을 얻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구분이 나와 있는데 1차 소비자,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 초식동물, 2차와 3차 나와 있죠. 각각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 육식동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피라미드 따져봤을 때 밑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여기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해자의 역할. 분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와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며 이 무기물을 다시 생산자에 의해 이용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생물 요소는 공기 성분이나 토양 성분을 변화시키는 등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점 감소하고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요.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빗물이 잘 스며들게 하며 토양 속 미생물의 낙엽이나 썩은 뿌리 등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물질을 순환시키다가 나와 있고요. 소의 트림에 포함되는 온실기체, 이거는 메탄가스입니다. CH4가 되겠는데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러한 그림은 이제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생태계는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균형 있게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생물 요소는 생물의 생활 방식, 번식 방법, 몸의 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고요. 생물은 서식하는 환경에 적응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빛의 세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빛의 세계, 밝기를 의미합니다. 밝기. 자, 그러면 여기 울타리 조직이 있고 해면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울타리 조직 있고 해면 조직이 있거든요. 자, 강한 빛을 받는 거는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약한 빛을 받는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얇아요. 그래서 숲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빛의 세가 강해지면서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쪽이 잎은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쪽이 잎은 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장이라고 말해주게 된다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적색강보다 청색강이 더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청색강 자체가 에너지가 적색강보다는 커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정도가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얕은 바다에는 적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깊은 바다에는 청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왜 홍조류가 되는 거냐면은 청색빛을 흡수를 하고 붉은색빛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방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그 반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의 색에 따라 잎의 두께가 다른 이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잎이 두껍다. 색이 약한 곳에 위치한 잎이 나와 있는데 빛의 양과 빛 투과율을 높여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잎이 얇고 넓게 발달되어 있다 나와 있고요. 세기의 종류, 생물의 종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조 시간에서 나와 있는 건데 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 알을 낳는다. 붓꽃은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코스모스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라고 나와 있죠. 온도와 생물, 동물의 적응, 포유류는 추운 지방에 살수록 몸집이 크고 기와 꼬리와 같은 말단 부위가 작다. 열 방출량이 적어서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다.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요.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 몸에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요. 개구리 같은 변온동물과 곰, 박쥐와 같은 포유류는 겨울잠을 잡니다. 아싸리.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낙엽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날 수가 있다. 기온이 낮은 곳에 사는 한라송이 푸른 잎과 죽에 털이 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물과 생물 나와 있죠. 동물의 적응. 수분의 손실을 줄여주기 곤충의 몸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고요. 키틴질. 파충류는 몸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으며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물의 적응.
알로에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뿌리가 발달하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으며 설인장과 같은 식물은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의 증발을 줄인다 라고 나와 있죠. 물속에 사는 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줄기와 뿌리에 공기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나와 있습니다. 공기화 생물,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혈액에 적혈구수가 많아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양과 생물,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온동물과 정온동물, 변온동물, 체온 조절 능력이 없다. 정온동물, 주변 온도에 관계없이 체온이 항상 일정한 동물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통기 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잎이나 줄기에 흡수한 공기를 뿌리 쪽으로 보내는 긴 통로와 같은 조직이고, 수생식물은 통기 조직을 통해 산소와 이산탄소를 교환하고 물에 잘 뜰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안정한 건 아무래도 먹이 그물에 되어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뒤에 가서도 얘기가 나와 있겠지만은 한 녀석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생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종이 이제 멸종이 되더라도 또 다른 애를 먹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관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너지의 흐름.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의 순서로 먹이 관계를 따라 전달되는 게 이제 에너지 흐름이 되는 건데, 자,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에 저장 에너지 일부는 세포호흡을 등을 통해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는 데 쓰이거나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일부는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체가 가진 에너지 양 중 적은 양만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먹이 관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포로 방출된 열 에너지는 생물이 다시 이용하지 못하므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태 피라미드.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양, 생물량,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계의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먹이관계와 생태계 평형,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먹이관계를 통해 전달되므로 먹이관계에 의해 생태계를 이루는 개체군의 크기가 조절되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답한서 수업으로 다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정도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성의가 없다고도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는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고 보시는 것도 맞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읽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생물군집과 생태계 평형. 생물군집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생태계가 평형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의 회복 과정.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 환경 변화에 의해 한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변해도 먹이 관계에 의해 다른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변함으로써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1차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생산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얘를 갖다 포식하기에는 2차 소비자가 양이 많아지겠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조절이 되면서 계속 평형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 활동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깨뜨리는 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연적 요인, 산불, 지진,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등으로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여 생물 다양성이 낮아져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활동의 인위적 요인, 숲을 훼손하고 대기 오염시키고 수질 오염이 되고 토양 오염이 되고, 그쵸? 네. 그리고 과도한 사냥과 밀렵에 대해서 나와 있죠. 생태계 평형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태계 평형 깨뜨리는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활용해 무분별한 환경 개발을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요. 하천을 복원하여 평형이 깨진 생태계를 되살리고요. 도로나 댐 등을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설치해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막고요. 도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옥상 정원을 가꾸고 도시의 숲이나 공원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은 옥상에다가 숲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는 게 필수죠, 요즘에는. 환경영 평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에 미치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는 제도를 갖다 얘기해야 되는 거겠죠. 생태 통로. 그래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갖다 건널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OX 퀴즈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얻으며 다른 생물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서식한 하나의 생물을 개체라고 하고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맞죠? 같은 군집에 속하는 생물은 같은 종에 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종일 수도 있죠. X. 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의 서식지 전체를 의미하므로 숲, 사막, 연못 등 크기가 다양하지만 저수지, 공원 등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생태계라고 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 건데 인위적인 것도 생태계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생물적 요인 되겠죠.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부터 곰팡이, 버섯, 세균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는 분해자죠. 그쵸?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스스로 산소를 갖다가 해가지고 유기물을 갖다가 만들어내죠. 광합성을 통해서. 이거는 생산자죠. 숲이 위쪽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강해지므로 숲 위에는 강한 빛에 적응하는 식물이 잘 자라고 아래쪽 약한 빛에 적응하는 식물이 잘 자란다 나 있는데 8번은 맞죠.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에서도 약한 빛을 받는 잎은 강한 빛을 받는 잎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두껍다 나와 있는데 이건 약한, 강한과 약한이 바뀌었죠. X. 파장이 긴 적색강은 깊은 곳까지 투과하므로 적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 깊은 곳을 많이 분포하고 파장이 짧은 청색강은 얕은 곳까지 투과하므로 이거는 바뀌었죠. 10번의 X. 그 다음에 추운 지역에 사는 조류, 포유류 등의 정원동물은 몸이 털로 덮여있거나 피하 지방이 두꺼워 열 손실을 방지한다. 특히 포유류는 추운 지역에 서식할수록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진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맞죠. 그냥 개념을 읽는 느낌이네요. 12번 개구리 등의 변온동물은 기온이 낮아지면 겨울잠을 자거나 햇빛을 받는 양을 조절하여 외부 온도에 적응한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13번 식물은 서식지에 수분량에 따라 건생식물, 중생식물, 습생식물, 수생식물로 나뉜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맞죠. 동물은 서식지의 수분량에 따라 수분 증발을 방지하거나 수분 배설을 방지하는 방식을 통해 적응하여 살아간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맞죠. 생산자가 1차 소비자에게,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에게, 2차 소비자는 상위 단계의 소비자에게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된 것을 갖다가 먹이사슬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종류 3가지를 나타낸 것인데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나와 있습니다. 생물 전체 무게를 생산자로부터 차례대로 쌓아 올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물량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을 통해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수록 총량이 점점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에너지죠. 하위 영양 단계의 땡땡땡이 상위 영양 단계 땡땡땡보다 많아야 개체수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한 그루 나무에서 수백 마리 곤충이 사는 경우도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나와 있고요. 각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 에너지량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에너지 효율이죠. 됐죠?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각 가정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시오. 자, 평형상태 이렇게 되는 건데 가나다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다가 나네요. 다가 나. 다가 나. 그 다음에 21번 사슴의 개체수가 급증을 하여 사슴이 섭식하는 나무가 줄어들고 사슴이 섭식하는 늑대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느냐 이거네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게 다가 나였나요? 그쵸? 다가 나. 그쵸? 나무가 줄어들고 생산자네. 생산자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우린 그걸 갖다가 무슨 관계로 봐야 되면 나 가정이라고 봐야 되겠네. 나 21번에 틀렸네요. 다시요. 사슴의 개체수가 1차 소비자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가에 해당하겠네요. 가 맞네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영양 단계를 통한 에너지 이동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변화 있죠. 다와 달리 어떤 개체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는 생태계 평형 상태를 회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X.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섭식하는 늑대를 모두 제거하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없죠. 그치?
생태계 평형은 날씨 등과 같은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도 유지가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능하죠. 자, 26번과 3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각각 1차 소비자와 생산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A가 생산자가 되겠죠? B는 1차 소비자가 되겠죠? 이거 두 개 빼면은 1000이 남겠네요. 10%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가 몇이 돼 있어야 돼? 100이 돼야 되겠네. 100 나갔으니까 기억은 800이 돼야 되겠네. 근데 100에서 10 나갔고, 그쵸?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100에서 10 나갔으니까 니은 얼마큼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90이 나야 되겠네. 그치? 그리고 2차 소비자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그럼 한번 봐보겠습니다. A는 생산자다. 맞고요. B는 1차 소비자다. 맞고요. A의 에너지의 양은 1000이다.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B의 에너지율 10% 에너지 양은 100이다. 맞고요. 기억은 800이다. 맞고요. 자, 니은은 얼마큼이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제가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가 100이었죠? 근데 얘가 20이죠? 10이니까 이거 70이 돼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치? 니은은 70입니다. 니은은 90이 아니라 70입니다. 그쵸? X.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얼마큼이냐? 라고 나있는데 100에 20이었으니까 20%가 되는 게 맞겠죠? 전 영양 단계분의 형 영양 단계 맞고요. 자, 다음. 자, 33번과 38번까지 이제 한번 보자면은 생체량, 생물량은 단위 면적당 생물체의 양을 갖다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맞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개체 몸집이 작아지므로 커집니다. X.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몇 %냐? 라고 나와 있는 건데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갖다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전 영양 단계, 형 영양 단계 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생산자, 이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15% 맞죠?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0% 맞죠? 자, 상위 영양 단계에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100에 이게 10%, 15%, 20%가 되는 거니까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복습해봐 주시고 저는 생태계에서는 틀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